자, 교과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보면 축척 변경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요거를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건 축척 변경입니다. 이 축척 변경을 시험에 낼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의의를 보면 있잖아요. 자, 요렇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절차를 쭉 적어 놓고 필기를 해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축척 변경 요래 나오면은 자, 이렇게 하거든. 지적 소관청이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 이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고 청산을 합니다. 청산. 요게 이제 청산금 산정이 나오거든.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요때 조사는 있잖아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요. X가 있어요. 수익과 부담이에요.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요.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 고집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됐거든.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은 1월입니다. 이의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납부가 있거든 6월입니다. 지급이 있거든 6월입니다.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거든. 처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축척 변경하기 위한 가장 쉽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은 1200분의 1이거든. 이걸 500분의 1로 바꾼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면 5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한다 한다.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경위의 청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한 개만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지적도에서만 있습니다. 임야도이라면 X예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반드시 지적도라고 써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축척 변경, 하나는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그러면 경계점 자배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바로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지. 됐다 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까지 공부를 해올 때는 이제 상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들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 자, 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하나가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오케이? 그리고 축척변경에서는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이래 하죠.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이런 거 결성해야 하네요. 해. 그럼 축척 변경을 할 때도 축척 변경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다 해놓으면 그걸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글자를 잠깐 보면은 심의의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소관청은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다, 집행. 그러니까 심의의결이라는 말이 탁 뜨면 그는 전부 다 누가 갖고 있다? 축척변경위원회. 여기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심의의결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 됐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제가 그랬죠. 재개발을 한다. 그 만약에 여기에 평택시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동에 재개발을 한다면 삼성동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요. 그럼 축척변경도 똑같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인데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라 이걸 500분의 1로 바꾼다. 바꿀 때는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해야 돼.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럼 요까지는 딱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공부를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시도지사 승인상 3개가 있다. 자, 시작.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적공부, 반출. 두 번째. 지금, 다시 할게요. 제가 이 축척변경에서 시험에 나올 때는 요 원칙만 시험에 나와. 원칙만. 예외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작년에는 예외를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는 예외를 출제를 했어요. 지금 예외를 배우러 갑니다. 예외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때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럼 처음에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이러면 축척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지.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서를 제출해야지.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면 의결서를 제출해야지. 그러니까 사유서, 동의서, 의결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번 등 명세 이래 나와요. 그럼 이거는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 삼성동이 예를 들어서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가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실이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지번 등 명세. 됐죠? 네.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을 때, 첨부해야 될 서류가 틀린 것이라면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사유서, 동의서, 의결서는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러면 지번 등 뭐다? 명세.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 승인을 받지 않고.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자, 보세요. 여기에 600분의 1입니다. 500분의 1입니다. 도면의 축척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지. 그러면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부터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600을 500으로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고쳐. 요거는 합병을 하기 위한 축척 변경이다. 이거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자, 요까지는 시험에 안 낼 텐데. 정답입니다. 축척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해. 옛날 걸 그대로 등록. 그러면서 면적만 새로 정한다.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곱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는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럼 시도지사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럼 뭘 시험에 냈냐면 공고 내용이 4개가 있어. 공고 내용이. 이건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공고 내용이 몇 개? 4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네요. 그죠? 49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공고 내용 4가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와서. 다음에는 그런 거 버립니다. 버립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리 오세요. 이제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럼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자, 요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요 말입니다. 그럼 있잖아요. 공고라는 말이 이 말이죠.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 이래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합니다. 점유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아니고,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면, 만약에 구청에서 이걸 설치했다면 이 땅의 소유자가 쉽게 수긍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수긍 안 합니다. 그러면은 분쟁이 발생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 너희들이 꽂아라. 됐죠? 자, 그럼 이제 경계점 표지가 설치됐죠? 그럼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잡고 청량을 해가는 겁니다. 청량을. 그럼 청량을 해가면은 지번별 조서.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를 제출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출했다 해보세요. 1, 2, 3 이렇게가 축척 변경하기 전이 있고 한 후가 있거든.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이 300, 2번지의 면적이 500, 3번지의 면적이 700. 그런데 축척 변경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서 해보니까 310으로 나오더라, 500으로 나오더라, 695로 나오더라. 그러면 1번지는 면적이 늘어났죠. 3번지는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죠? 요게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에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냥 쉽게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으면 돈 받아 가야 돼. 요게 청산의 절차입니다. 청산의. 그러면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거든.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거든. 그럼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된다면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 결정. 그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있다.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땅값이 좀 비쌀 거라. 그럼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했으면 좋겠다.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 그래가 축척변경위를 올려보내면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요거는 옛날에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냈어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위치를 탁 바꿔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만약 1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 그게 여기 보세요. 여기 청산금 뭐다? 공고. 요거 잠깐 해놓고 갑시다. 청산금 산정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예외가 있는 거라. 청산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요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답이 나와 있거든.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이제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수익과 부담은 보세요. 요것만 놔놓고 본다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이죠.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그러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앞에서 뭐가 배웠냐면 이 말을 배웠어요.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마다 있다. 남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즉 앞뒤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지금 그것만 앞뒤 답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됐죠? 돼.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납부고지서는 통지.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이재기에 들어갑니다. 이재기에. 제가 옛날에 수업할 때 이랬죠. 이 사람 이재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재기합니다. 이 사람은 돈 내놔야지. 내놓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재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받아가야지. 그러면 금액이 적다고 이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 어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몇 월이네? 1월. 그러니까 이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해. 그 다음에 납부 몇 개월? 6개월. 지급마다 6개. 그러면 납부 지급이 여기서는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무슨 공고? 확정 공고. 요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력 공고를 정리했을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다. 확정 공고다. 확정 공고. 그러면 확정 공고했죠. 그럼 장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알리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면 끝나.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는 자 시험에 낼 때는 전부 다 위에 거를 갖고 시험에 냈어요. 근데 작년에는 안 냈어. 그럼 작년에는 뭘 냈냐 이럴 때 여기에 좀 전에 여기 있죠. 시험 공고, 공고사항 4개는 지금까지 시험에 놓은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요리로 써. 여기서 시험 문제를 뭐라고 냈냐 할 때 이렇게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척 변경에 토지 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확정 공고 때다. 오도와이다. 답입니다. 그럼 언제 확정 공고를 하느냐? 언제 확정 공고를 하는 거는 납부 지급이 뭐가 되면 완료. 자, 여기에서 납부 지급이 뭐가 됐다? 완료. 그러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게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확정 공고를 뭐다? 한다. 이런 유형의 시험 문제를 안 냈거든. 그러니까 확정 공고하는 시기는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요걸 시험에 낸 거예요. 작년에. 오케이. 네, 됐어. 통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잠깐만 책으로 가볼게요. 책에 줄은 안 꺼도 됐다 안 됐다? 좋다. 대답이 없으니까 줄을 꺾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495페이지 갑니다. 의를 갑니다. 의에 축척 변경이라 죽었습니다. 지적도. 자 옆에 임야도 X 이래놓죠. 지적도라고 해야 돼요. 임야도라고 하면 OX다 X. 자 497페이지 갑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 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축척 변경의 어결, 시도리사 대도시장의 뭐다? 성인. 근데 밑에 거는 아까 그랬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성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성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래가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동그라미 4번에 니은을 보세요. 니은을 봅니다. 축척 변경인의 의결 및 시도리사의 성인 없이만 동그라미 치세요. 축척 변경을 할 때는 각 필지의 지번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 공부에 따르고 죽었습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됐죠? 네.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갑니다.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3번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 위에다가 썼어요. 지적소관청 X. 지적소관청 X.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30일 이내에 줄 것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축척 변경 청량 결과에 대해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 옆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전의 면적. 한 칸 밑에 허용범위를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죽었습니다. 후의 면적.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제 말을 들어봅니다. 아까 전에 등록 전환하고 축척 변경이 지금 나와 있거든. 그럼 축척 변경을 시험에 내기가 너무 부끄러워. 왜냐 이럴 때 보세요. 오차 허용범위 이내죠. 그럼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지. 적으니까 면적의 증감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옛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럼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이다 새. 그래서 후의 면적이 이거는 이해됩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무슨 면적? 전의 면적. 초과했을 때는 뭐다? 후의 면적. 그런데 등록 전환도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아까 전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옛날 면적 등록한다 새 면적이다 새 면적. 이거는 새 면적. 이게 등록 전환 될 면적 되죠. 그럼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정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길게요. 제일 위에 갑니다. 지적공부 정리등의 정지자에다가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죽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죽었습니다. 경계보건 청량 은 확정 공고일 때까지 정지한다 이래 나오죠.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 토지가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축척 변경을 합니다. 하면 몇 분의 몇으로 바뀝니까? 500분. 그러면 만약에 축척 변경을 1월 1일 날에서 12월 31일 요 사이에 축척 변경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게 지나면 몇 분의 몇이 된다? 500분. 그러면 요 기간 중에 요 도면을 갖고 청량해라 하지 마라 하지만 조금 있으면 500분의 1로 정밀한 걸로 바뀔 테니까 옛날 도면을 갖고 청량하지 마라. 지도공부 손대지 마라. 경계보건 청량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자, 청산의 절차입니다. 표 안으로 가볼게요. 필지별 면적 정감이 죽었습니다.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이번에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자, 기억으로 갑니다. 청산금 산정입니다. 지력소관청 줄 것이에요. 둘째 줄에 축척변경위원회 줄 것. 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이, 자, 둘째 줄에 갑니다. 제곱미터 당 금액을 미리 조사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축척변경의 제출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지적소관청하면 O엑스다 X. 지읒이 먼저 온다. 치읒이 먼저 온다. 지읒이 먼저 온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15일. 그러면 A입니다. 20일 이내에 줄 것이에요. 한 칸 밑에 납부 고지 수령 통지. B입니다. 6개월 이내에 내야 한다. 내야 한다가 납부죠. 그죠? C. 6개월 이내 지급 주는 거죠. 그죠? 통과. 리얼입니다.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차액 처리 있죠. 옆에다가 488페이지. 488페이지. 자, 둘째 줄에 가볼게요.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 합계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되죠.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그 기억이 시험에 답이었어요. 기억합니다. 청산금에 자 죽었습니다.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한 칸 밑에 적었습니다. 확정 공고. 시험에 이렇게 낸 거예요.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는 이래 물은 거예요. 원래 그래 묻는 거는 안 하거든. 근데 작년에 그렇게 물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축척 변경의 토지 소유는 축척 변경에 적었습니다. 확정 공고 1.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출생이 있고 출생 신고가 있지.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준공이 있지. 준공. 그러면 지적 정리가 있지. 정리. 그럼 여기서 확정 공고가 있지. 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 이 말은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했다 안 했다? 아,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는 말은 장부를 고쳤다 안 고쳤다? 고쳤다는 게 등기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공사를 준공해야 장부를 수정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출생을 했죠. 그럼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등기의 키는 D가 키입니다. 그 말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게 원칙이.
그러나 지적은 앞단계가 키입니다. 그 말은 장부를 정리 안 해도 공사만 딱 끝나버리면 토지의 표시는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러면 확정 공고만 따가면 지적 공부를 정리 안 해도 확정 공고만 따가면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항상 앞단계가 키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로 가볼게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와요. 3개가. 하나가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하나가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있다, 있지. 자,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요거는 지난달에 배웠던 겁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 있다, 있지. 요도 개수가 몇 개다? 3개. 자, 요거 몇 개로 나눈다? 이건 2개로 나눈다. 2개로. 그러면 지적 삼각점 하나, 지적 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2개로 나누죠. 여기는 지금 3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우리는 답은 있잖아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 이 3사람밖에 없어요. 답은. 오케이? 근데 이건 답이 바로 나와 있지. 뭐고? 중앙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요거는 지방이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지방은 시도도 지방이고 시군구도 지방이지. 그러나 시도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으나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없다. 그때는 모를 때는 그냥 한 개씩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 한 개씩. 됐죠? 네. 그럼 요거 딱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안 해도 있잖아요. 그럼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게 비슷합니다. 그럼 비슷한데 차이 나는 거는 업무만 차이 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해. 됐죠? 그럼 책으로 갑시다. 기억에 축척변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오더와이더 오. 칠판을 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오더와이더 오. 전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아까 전에 요리 오세요. 축척 변경을 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고 축척 변경 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10명 그 중에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이 경우 축척 변경 시 토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5명 이하 일 때는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하고 위원은 다음 사항들에 지적소관청에 위촉한다. 그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죠. 됐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기능입니다. 기어 A, B, C, D 묶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그것만 딱 줄 것을. 그러면 여기도 그 밑에 D 밑에 별표를 보세요. 축척 변경 승인을 줄 거예요. 축척 변경. 그러면 옛날에 기출 문제 뭐라고 냈냐면 틀린 것을 고려서 해가지고 축척 변경 승인을 쓰는 거라. 오덱스다 X. 다시 축척 변경 승인은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지.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이단이다. 아니지. 그걸 시험에 냈어요. 그 다음에 B, C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청산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청산금은 축척 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청산금에 관련된 모든 거는 누가 다 결정한다? 축척 변경위원회. 그럼 됐어요. D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 상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그런 상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5일 전까지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통지를 해야 되거든.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5일. 그건 이제 본인이 외워야지.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잘했습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자, 500페이지로 갑니다.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자, 지금 이제 또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낼게 나왔거든. 요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어요.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다시 합니다. 잘못 적은 걸 배우러 갑니다. 잘못 적은 걸. 그러면 이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등기는 무슨 등기? 무슨 등기? 경정. 그럼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 등기사항이 잘못 등록된 걸 바로잡는 거를 변경등기라고 한다. 어디다? X. 변경등기가 아니고 뭐다? 경정.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 적법하게 변해서 바로잡는 거는 뭐다? 변경. 그러면 이 지적법 있죠.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소유자 뭐다? 정정. 이래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면 이겁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여러분들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거는 애당초 신청인이 신청할 때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거는 신청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내용을 바로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뭐다? 있다. 그럼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직권을 하면 된다 이 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도록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를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어더와이도 근데 직권으로 바로잡지 않아.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요거는 시험에 요렇게는 안 나오지. 됐죠? 그럼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합니다. 학문적으로.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이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등기법의 이해관계는 수백 명입니다. 그때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거죠. 요거는 요거죠. 요거는 요거죠. 요거는 요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나 답은 이거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뭘 한다? 신청. 그럼 앞에 전제가 무슨 관계인이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이해관계인은 동의서 성낙서 써준다, 안 쓴다? 그럼 판결서 들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법학 시간에 이게 공식이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뜨면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야 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안 해도 됩니다. 자, 요리로 오세요. 요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적. 시작. 등록상 정적. 자, 칠판을 봅니다. 이게 갑입니다. 이게 을입니다. 그러면 요게 담입니다. 담.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읍내 볼 일이 있어서 가서 군청에 가서 도민을 한번 발급받아 봤다. 발급받으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요것만 침에 땅을 을이 잡아먹고 있지.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을인 것 같으면 순순히 응한다, 안 응한다?
안 응하죠? 그럼 목소리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 멱살 잡아요, 안 잡아? 잡아.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멱살까지 딱 잡아내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수 없어요.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사가 재판합니다. 재판할 때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안 해요? 해. 그 말은 등록사항을 정정하면 청량을 한다, 한다. 그럼 청량 성과들을 들고 가야 된다. 그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이 말. 안 해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시험 문제입니다. 정답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뭐다? 없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뭐다? 있다. 자, 법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 법의 규정인 거 몇 개? 9개. 네, 괜찮습니다. 9개. 자, 그럼 책으로 갈게요.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그 9개가 시험에 노는 건 아니니까, 개수를 9개 이렇게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많이 틀리네요. 그죠? 아니, 어느 게 옳다라는 그런 건 없어요. 옳다라는 그런 건 없어. 자, 책으로 갑니다. 제일 위에 의의를 가보세요. 등록상 정정이란 지도공무의 등록상에 죽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세요. 토지 소유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 그래가 니은 뒷것만 보세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자, 죽었습니다.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 도. 니은입니다. 디귿.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의 죽었습니다. 성낙서. 한 칸 밑에 확정 판결서. 됐죠? 그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직권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A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I까지 나옵니까? 그럴 때 G는 버려도 됩니다. 너무 지문이 길어서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러면 이제 A부터 합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 그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우리가 제가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잠깐만 볼게요. 토지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시작. 토지 이동.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시작. 지적 정리. 그러니까 답은 지도 공부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정리를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와 뭐 하게 됐다? 다르게 됐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정리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리고 1번입니다. 그거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이동.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이동. 항상 여기서 글자를 틉니다. 뒤에 거는 글자를 안 틉니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더와이더 O. 토지 이용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오덱스다 X. 항상 여기에서 글자를 딱 틉니다. 여기에서 글자를. 모르겠거든 무조건 토지 이동 뒷글자는 안 하더라도 토지 이동 이러면 돼. 그 다음에 B는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지적 청량 성과는 뭐 하게 됐다? 다르게. C로 갑니다. 지록만 들으면 자, 죽었습니다. 잘못 입력. 잘못 입력 옆에다가 제곱미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거는 20년이 넘어요. 20년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들의 입속에는 이렇게 말하죠. 33평 아파트에 산다고 그럽니까? 85제곱미터에 산다고 그럽니까? 그럼 공무원이 있잖아요. 장부를 적을 때 그냥 제곱미터로 적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평으로 잘못 적었다. 인천광역시로 써야 되는데 인천시로 잘못 입력을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D입니다. 지도 공부에 죽었습니다. 제작성. 낱말을 익숙시켜야 됩니다. 잘못 정리된 경우. E입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기도 역시 또 평에서 제곱미터 또 썼어요. 평의 제곱미터. 옛날에는 면적이 평이지. 근데 지금은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 한 평은 3.3제곱미터라는 거 알죠? 그러면 3.3을 곱해주면 되지. 근데 공무원이 곱셈을 잘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옵니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잠깐만, E하고 F를 묶어보세요.
지적도 및 임야된 동네 피지가 자 죽었습니다. 면적의 정감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리로 잠깐 보세요. 출제는 시험 문제를 할 때 자 여기로 옵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을 썼죠. 경계 면적에 변함이 있다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직권으로 안 되지. 그럼 여기 첫 번째 문제 면적의 정감 없이죠. 그럼 면적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이해관계는 없다. 그럼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랬네. 그 다음에 면적 환산이 잘못했다는 거는 계산을 잘못했다는 소리죠. 맞죠? 그럼 계산만 다시 하면 되지 청량을 다시 하는 거 이단이다? 아니대. 그 다음에 G는 버리세요. 자, 여러분들 H에 갑니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할 때 자 중앙 빼고 자 죽었습니다. 지적위원회 의결, 지적위원회 의결. 4번을 받은 지적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위원회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이래 나오죠. 요리로 오세요. 요리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잠깐 한번 더 봅시다.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각하는 자 죽었습니다. 등기관의 통지, 등기관의 통지.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제가 적어 볼게요. 지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여러분들 등기관의 통지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할 필요 없죠. 왜? 등기관이죠. 관공서다 관공서이다. 그럼 관공서에서 고치라고 통지가 왔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마다 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럼 자 정리할 때 이래야죠. 토지 소유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이거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시도지사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장부는 지적공부 장부는 어디에 있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청량을 했어. 청량을 하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했거든. 그러면 적부심사를 청구해.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사했어. 했다면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 있죠.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네요. 해. 그럼 재심사했어. 했다면 결과가 있다 있지.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야지. 왜?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한테 내려보내야지. 그럼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내려보내야지.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서는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되죠? 여기서 심사, 재심사는 우리는 치면 재판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청량은 몇 심제다? 2심제, 2심제. 이게 재판했다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됐죠? 네.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1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밑에 3번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기된 토지, 등기된에다가 줄 것이요. 한 칸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자, 첫째 줄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들어오는 등령사항에, 자,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위에다가 토지의 표시라고 적었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래가 X라고 해요. X. 자, 그러면 두째 줄입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1. 등기필 정보. 2. 등기번호 통지서. 3. 등기사항 증명서. 4.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자, 그럼 여기는 있잖아요. 1위로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여기는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자, 요리로 옵니다. 요리 오세요. 소유자거든. 이게 풀이 답을 해놓고 할게요.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그럼 등기부 보고 하면 된다. 그럼 만약에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죠. 여기에 소유자가 있죠. 그러면 지금 등기부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송윤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름이 송윤자로 되어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송윤아로 되어 있더라.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등기부 보고 이거 그냥 고쳐버리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게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에서 안 고쳐? 그러면 소유자가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요가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여러분들 보세요. 부동산을 하나인데 장부는 2개거든.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적공부를 먼저 만든다. 지적공부를 만들 때는 등기부는 없습니다.
이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그러면 공무원이 이 소유자를 적어야 되거든. 적을 때 송윤잔대, 송윤아로 잘못 적었어. 이제 제가 항상 예들 때 이래 들죠. 공무원은 문서를 작성할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제가 항상 예들 때 그랬잖아.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죠? 정답 체크해야 하네요. 맞다고 체크했다, 틀리다고 체크했다? 아니, 정답을 체크할 때 당연히 맞다고 체크하지 틀리다고 체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무원 스스로는 당연히 올바르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 말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나 소유자는 내 이름을 보니까 내 이름이 잘못됐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로 잡아달라고 만다. 자, 이제 여기서 시험입니다. 시험. 자, 요거는 시험 아닙니다. 확률은 10%밖에 없어요. 칠판을 봅니다. 시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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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신청은 다 되는 겁니다. 다. 그러면 문자로 만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는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부 보고 하면 돼. 근데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호적을 보고 합니다.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토지 무선자, 소유자. 그럼 등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할게요. 등기필 정보,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등기필정과 등기필정보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옛날 이름은 등기필정, 지금은 등기필정보. 오케이? 네.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있잖아요. 옛날 등기필정하고 지금의 등기필정은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이. 오케이? 그럼 옛날 거 제출해도 돼요. 옛날에는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제출하거든. 계약서. 그럼 계약서를 제출했죠. 끝나면 계약서를 돌려받아요, 안 받아요? 그 돌려받은 계약서를 등기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은 등기필정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줍니다. 새로 만들어 줍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이름이 틀려졌어, 이름. 그 다음에 옛날에 등기필정 있죠? 그 지금 등기할 때 제출해도 돼요.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등기필정보를 가져오라고 그러거든. 그거 제출해도 됩니다. 자, 요거 됐죠? 그럼 시험에 이거는 5번 나왔어요. 소유자를 정정을 하다, 소유자를 변경을 하다.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요 4개 외워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외워. 자, 시작.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라면 답은 몇 번? 5번. 5번. 여러분들 등기 나오다가 호적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23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25회 때는 요렇게 냈어요. 그러면 출제위원도 이렇게가 시험 문제 내고 난 다음에는 뒷목이 당겨요, 안 당겨요? 당깁니다. 그러니까 25회 때 시험은 요렇게 딱인 거예요. 여기다가 등기, 신청, 접수증 이래 썼어. 그럼 답은 몇 번이다? 5번. 요건 난이도가 높아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외웠다, 안 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여기서 틀었어요, 여기서 토지의 뭐라고 썼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면 어디다? X.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요거 하니까 또 이제, 그러면 또 됐어. 그러면 이제 좋다. 이제 완벽하게 준비했어. 근데 이제는 또 여기서 틀었어. 이래버렸다.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해야 한다. 어디다? X. 신규 등록에 등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틀 게 없지. 이제 틀 게 없지. 됐죠? 네, 이렇게 딱 하세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4번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동그라미 1번은 29회 때 시험을, 30회 때 시험을 냈고, 동그라미 3번은 31회 때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는 줄 것입니다. 지체 없이.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게 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했냐? 제가 좀 전에 줄 건 2개 있죠? 그거를 빈칸으로 했어요. 빈칸. 그래가 다음 빈칸에 순서대로 들어갈 내용은 이래낸 거예요. 여러분들 제 손을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운 등록상 정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등록상의 정정, 잘못 등록됐다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러면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합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됩니까? 지체해야 돼요. 수정하고 난 다음에는 비고란에 이거는 수정한 장부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작년에는 이제 3번이 나온 거예요. 3번에 두째 줄에 자 줄 것입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첫째 줄 끝, 두째 줄 끝에 붉은색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정을 했죠. 수정하면은 글자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색깔. 검은색 쓴다, 붉은색 쓴다. 요것도 빈칸을 그거를 배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붉은색 그걸 빈칸으로 딱 해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해가 작년에 시험에 만드는 거예요. 지적은 있잖아요. 엄청 순수합니다. 문제가. 지적은 엄청 순수합니다. 됐죠? 자 오늘은 좋다. 하나만 대놓고 합시다. 10번에 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찾았습니까? 네. 옆에다가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런 거를 고치는 거는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직권. 그러면 됩니다. 자, 통과.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